라는 내용을 담은 관련 문서들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 문서들에는 사진첩을 비롯해서 조직적으로 5.18의 진실을 알리려는 이 방송 콘텐츠 제작에도 방해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신당 최경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이 보안사 문건들이 지금 계속 공개되고 있는데 이 문건들 내용들을 보면은 이 정부가 특히 보안사에서 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5.18의 진실을 좀 은폐하려 했다라는 그런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5.18 당시만이 아니라 5.18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안사가 5.18의 진상규명 요구를 이렇게 5.18 진상규명 요구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또 군부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거로 해서 많은 왜곡 활동들을 했다는 것이 이번 자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문건들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먼저 5.18 당시에서 보안사가 만든 광주 사태 분석 자료라는 게 보면요. 네. 그 당시 좀 시민들을 해산 위주로 작전을 했어야 하는데 초기에 강경 진압을 유도하면서 일이 그르쳐졌다. 뭐 이런 스스로 강경 진압을 인정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편의 공작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민간인복을 입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위험비어를 유포하거나 강경 선동을 하는 작전 부대인데요. 편의 공작대가 투입됐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심지어 화염 방사기가 30대 사용되었다. 이런 이야기. 사진을 저도 봤는데 화염 방사기를 메고 있는 군인들이 직접 찍혀 있던데요. 네, 사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헬기 등 항공 자원을 기동 타격도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그래서 헬기 사격 의혹이 많이 증폭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장 헬기를 해남 현지에 급파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31사단장 명의로 폭도들이 선제 공격 시에는 무차별 사격하라 이런 지시 내용도 확인돼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결국은 광주 시민들을 국민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살상의 대상, 그 다음에 진압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네, 군 작전은 그대로 진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의원님 이후에 이 5.18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방송, 콘텐츠 제작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좀 은폐 또 방해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이런 문건 속에 지금 담겨 있다면서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이 5.18을 국민들로부터 차단하려고 했던 증거인데요. 드라마나 영화 제작 등 그 콘텐츠 제작 생산을 방해하기 위한 그 조직적인 공작을 펼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MBC TV에서 했던 사고하고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TV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리고 SBS의 코리아 게이트라는 이런 드라마에서 당시 계엄군의 진압 장면들을 순화해야 한다. 그래서 그 드라마들이 만들어지면 군에 대한 불신감을 주고 5.18 진상규명 요구가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여론을 전달하면서 그런 내용을 적고 있고요. 5.18을 다룬 첫 번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꽃잎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장선우 감독. 이 영화를 당시 김대중 당시 후보가 이 영화를 득표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돈을 주고 그 영화를 지원하고 표를 대량 구입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그 부분은 확인을 미라신 코리아라고 제작사에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돈을 받거나 표를 이런 적이 없었다. 표를 대량 구입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고 그런 시도도 없었다 이렇게 확인했는데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5.18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도 끊임없이 이 상황들을 은폐 조작하려는데 이 보안사가 관여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놀랄만한 일이 이 5.18 유가족이나 피해자 단체들을 와해시키거나 또 그 갈등들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도 했다는데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끊임없이 보안사는 공개기관들을 통해서 5.18 유가족 단체, 재야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요. 특히 5.18 관련 단체에 대한 방해 와해 공작을 벌이는데요. 진상 요구 이런 것을 활동을 축소 폄훼하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예를 들면은
문제단체 대정부 투쟁 약화 자원의 공작활동 전개 이런 문건이 있어요. 그게 네. 보면 89년 7월 만들어진 5.18 행불자로 인정된 가족회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을 직접적으로 무력화하고 와해를 시도한 활동 상황들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 대한신당이 공개한 자료들 실질적으로 문건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성된 문건이고 또 이 문건의 이 가지수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80년부터 2000년대까지 제시되는데요. 이제 문민정부 또 국민의 정부, 김영삼,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도 보안 사안은 계속 5.18 관련해서 동향 파악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는 5.18의 이제 공식적 추모 활동과 특별법을 제정하는 활동이 있었지만 네. 그 공작 차원이라기보다도 동향을 분석하는 일은 계속 있었는데 문제는 그 이전 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공작들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진 한 1,700점 정도, 네. 문건 한 2,300점 정도. 근데 아직도 사진책 같은 경우는 13권이 공개됐는데 지금 4권, 1권부터 4권까지는 네. 행방이 묘연하고 그것도 앞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 행방을 좀 사진책을 더 추가로 찾아야 할 이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네. 네. 특히 1권부터 4권까지는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행방이 묘연한 이 사진첩 속에 이 그날 그 발포 책임자의 문제랄지 그다음에 헬기 사격이랄지 이런 진실을 풀어줄 수 있는 단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찾을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당에서 그 대한신당에서 직접 당 차원에서 이 보안사의 문건 공개를 직접 나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광주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신당에는요. 그래서 여러 가지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제정했고 망언 의원들 제명 문제도 고소를 해서 대응하고 있고 또 뭐 전두환 재산몰수법이랄지 가짜 뉴스 차단법이랄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네.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곧 하게 되는데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국민적으로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이 정부에 요구를 해서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말씀도 좀 하셨는데 내년이 40주년입니다. 그리고 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시키기 위해서 좀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서 지금 출범이 된다라고 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네네. 출범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법이 제정되고 통과된 지 한 2년이 다 됐는데요. 이제 이번에 다시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다시 했습니다. 두 사람을. 그래서 네. 지금 청와대에서 최종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조사위원 추천이 검증이 끝나고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이 되는 거고요. 출범을 네.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활동은 좀 3, 4개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을 조사관들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네. 전문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출범 준비 관계로 한 3, 4개월 기다리면 내년 봄부터는 즉 5.18 40주년 이전에는 네.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그동안 많은 이제 확인된 진상 5.18 진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5.18 민간 우리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의 최초 발포, 집단 발포 책임자를 규명하는 문제. 네. 이게 누가 했다는 것은 그 당시 다 예측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문제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매장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성폭행 의혹들. 그리고 이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무장 헬기의 동원 문제. 무장 헬기가 존재했다는 게 확인됐는데 사격을 했느냐 시민들한테 네. 이런 것들이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 이후에 왜곡 폄훼했던 의도와 세력이 누구였는가, 왜곡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것도 추가로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좀 꼭 밝혀야 될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 5.18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또 이 상황까지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5.18 이제는 이 제대로 이것이 좀 정리되고 종결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꼭 좀 해야 될 부분들 방금 진상 규명도 그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5.18을 제대로 우리가 자리매김해 놓기 위해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걸까요? 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금자탑이고 많은 시민들의 희생 속에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이건 국민적 합의로 법이 돼서 법이 만들어지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그런 왜곡이나 폄훼가 없이 그런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왜곡과 폄훼가 없어지는 사회가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더 이상 국민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광주 5.18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5.18이 되도록 이번에 진상규명 활동이 꼭 성공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광주만의 바람이 아니고 전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신당 최경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